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로 살펴봤을 때에 2040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 드디어 강남 3구의 하이라이트, 대한민국에서 지가총액이 가장 높은 이 강남구에 왔습니다. 이로써 저희 부동산공학 채널에서 강남 3구, 강동구까지 하면 강남 4구에 대한 도시 잠재력 평가 전체적으로 다 완성이 됐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우선은 전국 단일 지자체 중에서는 세수가 가장 높은 곳이죠. 서울의 3대 도심 가운데서도 이 GRDP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고, 그만큼 기업 세수가 가장 많이 거치는 재정 수입 여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는 계속해서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가급적 강남 가까이, 가장 좋은 것은 이 강남 안에 집을 구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가장 높고,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전체적인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데 그 안에서도 지하철 역세권 복합도나 이 한강 조망, 주변 업무시설 밀집도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만 지난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지어져 있는 이 30에서 40년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주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현재 대단히 많은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남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집중을 했던 부분은 강남 도심이라고 하는 도시 구조 위계상의 최상급지의 영역 안에서 대규모의 전략적 개발지, 혁신 개발 지역이 어느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그에 더해서 GTX 노선이 중첩이 되는 서울의 3대 GTX 트라이앵글인 이 삼성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그 외에 신규로 공급되는 도시철도 노선들의 이 중첩 공급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가를 바탕으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될 수 있는 대규모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지의 분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전보다도 더 월등히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이 도시구조상 밀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신설 도시계획 영역도를 표기하는 데에만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짧은 영상에 이런 상세들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이곳을 주목하라 전자책을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영상을 보실 때 같이 자료를 띄워놓고 참고하시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자책에는 모든 상세한 지적도상의 위치도와 세부적인 개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학습 효과를 10배 이상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 잠재력 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인구 1만에서 2만 기준인 행정동 단위로 영역을 구분을 하는데, 강남구는 최남단의 세곡동이 이 행정동상의 면적이 법정동에 비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동 이름만 보시기보다는 지적도상에서 나눈 정확한 영역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보고자 하는 필지가 속해 있는 행정동과 법정동상의 구분을 꼭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강남구의 도시 잠재력 평가는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많습니다. 도시구조 위계, 개발축상의 영향력,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상의 위계, 중점 개발 사업구역, 그 외에 추가적으로 주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 신설교통 인프라 계획,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사업,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위치와 전체적으로 개발된 이후에 세대수의 분포에 따른 도시가치 상승 여력 등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9개 항목으로 구분이 되고요. 각 동별 영향 범위에 따른 동별 개발 잠재력을 한번 지금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구조 위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3대 도심 중에 하나인 이 강남 도심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위계 중심지인 이 지역 중심이 있죠. 수서 문정 지역 중심 한 개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계지인 이 지구 중심이 두 곳이 있습니다. 도곡 지구 중심과 개포 지구 중심. 먼저 강남 도심에 포함되어 있는 동들이죠.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들입니다. 노년 1동, 노년 2동, 청담동, 삼성
1동, 삼성 2동, 대치 2동, 대치 4동, 역삼 1동, 역삼 2동, 도곡 1동. 자, 두 번째로 지역 중심지 수서 문정 지역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수서동 그리고 자곡동이 되겠습니다. 두 개 지구 중심권은 먼저 도곡 지구 중심, 자, 도곡 2동, 개포 지구 중심, 개포 2동 이렇게 두 개 동이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 축상의 영향력이죠. 자, 미래 융합 혁신축 서울시의 4대 혁신축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연 지구 중심, 강남 도심, 수서 문정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축입니다. 자, 혁신축상의 거점 지역인 삼성, 신성장 산업 거점지인 수서 문정 지역 중심이 두 곳이 있습니다. 자, 거점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동들입니다. 삼성 1동, 대치 2동, 수서동, 자곡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혁신축상의 축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축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삼성 2동, 대치 4동, 역삼 1동, 역삼 2동, 개포 3동, 일원 1동. 다음은 한강미 소하천 정비구역 사업입니다. 자, 먼저 한강 유역동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동들입니다. 자,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 1동. 한강 유역동과 이 권역천인 탄천이 만나는 이 놀빛공원 사업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은 삼성 1동. 권역천인 탄천입니다. 탄천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들은 자, 역시 삼성 1동, 대치 2동, 개포 3동, 일원 1동, 수서동, 세곡동, 자곡동, 유련동. 그 다음에는 이 지천에 해당하는 양재천, 양재천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은 대치 2동, 개포 3동. 자, 마지막으로 지천인 세곡천입니다. 세곡천의 영향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동은 자, 세곡동, 한계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개발 사업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큰 사업 영역 범위 그리고 밀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죠. 자, GBC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동 167번지 일대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까지 192만 제곱미터의 개발 면적을 포함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 약 1조 7천억 원. 자, GBC 사업지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 현대차 GBC 부지가 74,148제곱미터 국제 업무 복합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요. GBC 자체 사업비만 2조 5천억 원입니다. 자, 2025년까지 건립 계획안 확정 및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료원 부지 31,543제곱미터 마이스 지원 공간입니다. 자, 한국감정원 1,988제곱미터 역시 마이스 지원 공간이고요. 코엑스 부지가 193,386제곱미터 역시 마이스 중심 공간.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중소규모 민간 필지가 70만 7,032제곱미터 잡혀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은 삼성 1동 그리고 대치 2동이 되겠습니다. 개포 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총 46만 제곱미터 개포 4동의 과반을 차지합니다. 자, 주업종은 AI와 ICT, 보조업종으로는 지식기반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지구 지정에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2025년 연내에 이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권 안에 포함된 지역은 개포 4동, 압구정 428 부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자,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고요.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 영향을 받는 동은 신사동. 자, 행정문화복합타운인 이 G플렉스 조성 사업이 있죠. 대치동 514번지 일대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대치 2동, 국기원 일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 강남역에서부터 역삼역 이면부 및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 입체화 사업, 복합화 사업입니다. 신노년, 언주, 역삼, 강남역 4개 역사를 테두리로 하는 핵심 역세권 스퀘어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역삼 1동.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테헤란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강남역에서부터 포스코 사거리까지 대로변 필지고요. 소규모 필지 합필 기준과 이 불허 용도가 변경이 되고요. 기존 필지들의 공동 개발과 관련된 지침이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자, 허용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요. 건축물 기준 높이가 완화가 되죠. 자, 최고 높이 250m까지 가능해진 구역들이 역삼, 선릉역까지 확대가 되고 개발 밀도가 대단히 증가되는 개발에 따른 가치 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삼성 2동, 대치 4동, 역삼 1동, 역삼 2동이 되겠습니다.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업이 있죠. 압구정동 42번지 일대 기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이 되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도시밀도 상승에 따른 건물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신사동. 자, 두산대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3개존으로 나눠서 특화상권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설정이고요. 2025년 7월 결정고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신사동, 압구정동, 노년 1동, 노년 2동, 청담동이 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강남구청 이전 사업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
현재 이 강남구청이 세택 부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서울의료원 부지로 갈 것이냐 여러 후보지들을 두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연 20억씩 보수공사비가 사용될 정도로 노후된 만큼 이전은 반드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 청사부지가 2023년도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용도 상향과 건폐율 용적률 상향된 상황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솔아파트와 서광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도 같이 상승된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삼성 이동, 역삼 도곡아파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추후 재건축을 대비한 건폐율 용적률 상승을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대치 1동, 역삼 2동, 도곡 2동이 되겠습니다. 논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학동역 주변 필지들입니다. 기존 용적률이 300에서 400, 허용 용적률이 440, 기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과가 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논현 1동, 논현 2동, 대치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대치동 937번지 일원입니다. 역시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상향이 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대치 4동, 가로수길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용적률이 200에서 220까지 상승이 됐고요. 인센티브 조건 항목이 역시 신설이 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신사동, 청담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준 용적률 상승, 허용 용적률 역시 상향이 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청담동, 삼성 1동, 양재 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이 있습니다. 다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이 300에서 800으로 대폭 상향이 됐고 허용 용적률이 630에서 880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도곡 1동, 압구정로변 지구단위 계획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기준 용적률이 220에서 250, 허용 용적률이 250에서 275, 일반 상업지역이 기준 용적률 600에서 800, 허용 용적률이 800에서 880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이 되겠습니다. 개포 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개포지구 공동주택지구, 단독주택지구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20에서 80% 사이 상승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택지 개발지구다 보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 자체가 매우 넓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대치 1동, 대치 2동, 도곡 2동, 개포 1동, 개포 2동, 개포 3동, 개포 4동, 이런 1동이 되겠습니다. 역삼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한티역 서측이고요.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상향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역삼 2동. 그 다음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형 역세권 활성화 컴팩트 시티 사업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양재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곡동 914-1번지 일대 2024년 9월에 지정이 됐고요. 대규모 업무시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복합 거점 조성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 7층, 지상 18층, 연면적 5666제곱미터 규모고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재 R&D지구 연계에서 지역 필요시설 계획으로 남부 순환로변 신규 일자리 복합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도곡 1동, 도산대로변 A 그리고 도산대로변 B. 여기는 이 노선형 상업지역이죠. 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프리마 호텔 부지 활성화 사업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청담동, 논현동 55-6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논현 1동, 삼성동 168-1번지 일대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영향을 받는 동은 삼성 1동,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도산공원 복합 건축 신축 사업입니다. 신사동 649-9번지 도산공원 안에 조성이 되고요. 연면적 약 7,271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2층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건립비용이 총 450억 원 규모고요. 2027년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압구정동, 개포도서관 개축공사 선릉로 4길 30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복합문화시설로 신축이 되고요. 연면적 12,700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 약 500억이고요. 2028년 2월 준공 목표 가운데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개포 2동,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신축사업, 연면적 8,22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이고요. 총 사업비 494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1원 본동, 수서동이 되겠고요. 대모산 힐링숲 조성사업, 2024년서부터 2026년 5월
5월까지 조성이 되는 사업인데 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개포동 104-1번지 일대 약 25,000제곱미터 기존 경작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개포 2동 달터 근린공원 조성 사업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26년에서 27년, 2단계 사업이 2028년에서부터 2030년까지 영향을 받는 동은 개포 2동 대치 유수지 내에 다목적 실내 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됩니다. 2028년 준공 목표 가운데 있고요. 총 사업비 430억. 올 하반기에 설계 공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대치 2동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개포동 567-1번지 1원 대지 면적이 약 8만 제곱미터고요. 기존 1107세대가 이주 후에 3520세대로 조성이 되고요. 임대 총 1707세대, 분양 총 1813세대.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고요. 총 사업비 2조 8천억 원. 2015년 7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개포 1동. 신설교통 인프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A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삼성역 전체적인 구간이 개통될 예정 가운데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삼성 1동, 수서동이 되겠습니다. GTX C라인입니다. 2028년도 개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삼성 1동, 도곡 1동, GTX D라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삼성 1동, 대치 2동, 역삼 1동이 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 2025년 상반기에 이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 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예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신사동, 노년 1동, 노년 2동, 청담동, 삼성 1동, 대치 2동. 위례 과천선 2025년도 상반기에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실시가 되고요. 하반기에 제3자 제한공고 추진 예정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신사동, 압구정동, 노년 1동, 노년 2동, 역삼 1동, 역삼 2동, 도곡 1동, 개포 2동, 일원 본동, 수서동, 자곡동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3개 이상 역사가 들어가게 되는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 노년 1동, 노년 2동, 그리고 역삼 1동, 역삼 2동이기 때문에 이 4개 역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GTX AB D라인이 서게 됨으로써 이 영동대로 자체가 하나의 통합 역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삼성 1동. 이런 사항들을 보면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이 삼성 1동이고요. 두 번째가 역삼 1동, 세 번째가 대치 2동과 도곡 1동, 그리고 수서동 이렇게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을 하고요. 특히 이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것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입주 후에 세대수가 100세대가 되지 않는 사업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당연히 소규모 사업들은 다 제외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준공 이후에 세대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이 이 대치 2동입니다. 13,218세대. 두 번째가 압구정동 8,970세대. 세 번째가 개포 3동 4,880세대. 네 번째가 개포 2동 4,777세대. 다섯 번째가 일원 본동 3,838세대. 여섯 번째가 신사동 3,804세대 수준입니다. 이러한 도시 지표들로 살펴봤을 때에 2040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5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대치 2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구조 위계상 강남 도심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발축 영향력상으로는 미래융합혁신축 가운데에 거점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한강미 수하천 정비구역상으로는 이 권역천인 탄천 유역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천 가운데에서도 양재천의 영향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GBC를 포함하고 있는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행정문화 복합타운인 이 G플렉스 조성 사업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치 유수지 내 다목적 실내문화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이 GTX D라인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례 신사선의 영향권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 도시재생사업, 재건축 사업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개발 후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 압력 순위가 가장 높은 1위에 등극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은 삼성 1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으로 도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발축 영향력상으로도 역시 혁신축의 거점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미 소하천 지역, 한강유역도
유역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접지면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충분한 한강 조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역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놀빛공원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권역천인 탄천의 유역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담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삼성동 168-1번지의 수혜를 받고요. GTX A라인, B라인, 그리고 D라인 모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신설교통 인프라 추가해서 이 위례 신사선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 중심 업무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혜지는 아니지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압력 순위는 2위. 자, 세 번째는 압구정동입니다. 자,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한강 유역동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역이죠. 자, 압구정로변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도산공원 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요.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위례 과천선에 수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많은 개발 후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위 3위. 자, 4위는 신사동입니다. 자, 한강 및 소하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강 유역동, 자, 압구정 428번지 일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지역이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해서는 압구정 지구단위 계획 변경,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가로수길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압구정로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자,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구역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고요. 자,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의 수혜를 받는 지역입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6번째로 높은 개발 후 세대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위. 자, 마지막 5위는 청담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의 도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한강 및 소하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강 유역동,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청담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압구정로변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도산대로변 AB 사업에 수혜를 받는 지역이죠. 자,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위례 신사선의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전체 종합순위 5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를 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의 벨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주택에는 이 한강을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동들, 그리고 자,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직접 물려있는, 자, GBC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거기에다가 이 대치 이동과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년 정도 노후도가 진척이 되어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지, 특히 이제 음마아파트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지가 대단히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이 대치 이동이기 때문에 탄천이 지나가면서 이 한강과 만나는 지역과 이 삼성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전체적인 도시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한강이 면에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한강 쪽에 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한강 쪽에 면에 있는 재건축 사업지역, 도산대로변과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하는, 자, 노선 상업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인한 이 도시밀도 상승,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시개발 압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남구가 아닌 다른 곳과 비교를 했을 때 월등히 높은 지역들이 많지만 이 워낙에 이 강남권에서는 특이하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묻힌 부분은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머지 순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책을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자책 안에 구체적인 필지 위치라든지 개발 규모, 자, 사업지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들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